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유럽 기술만이 세계 최고라고 확신했던 독일의 건설 평론가가 사우디에서 보인 한국 건설 기술의 진면목을 마주하고 완전히 충격에 빠졌는데요.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건설 전문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다니엘 베르하르트입니다. 세계 각국의 건축물과 교통 시스템을 리뷰하며 500만 구독자와 함께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경험한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한국이 사막 한가운데 만든 지하철이라고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유럽의 기술력만이 세계 최고라고 굳게 믿었던 제가 지금은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죠.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난달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 새롭게 건설된 메트로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총 176km, 85개 역사로 구성된 거대한 공사였고, 특히 삼성물산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상당 부분을 맡아 진행했다는 점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현지에 도착한 첫날, 저는 생중계를 시작하며 시청자들에게 공정한 평가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한국 기술이 유럽 기술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현장에서 저는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유럽 출신 건설 비평가 에리히 슈벤트너였죠. 에리히는 제게 다가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구조물, 아마 1년 안에 고장날걸.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공감하며 웃고 말았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의 기술력이 유럽에 비해 아직 한참 뒤처진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가 한국 기술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런 생각이 과연 맞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리야드 메트로 1호선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의 제 오만함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네요. 한국의 기술력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지하철을 경험하기 전 저는 그저 유럽 중심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편협한 비평가에 불과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특히 첫날 본 역사의 외관은 예상과 달리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사우디의 문화적 요소를 조화롭게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모래바람과 극심한 더위를 견디도록 설계된 외벽, 태양광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열기는 차단하는 지붕 구조, 그리고 승객들의 동선을 최적화한 내부 설계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이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60도를 넘나드는 외부 온도에도 내부는 쾌적한 25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모든 안내 시스템이 다국어로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에리히는 계속해서 비꼬았습니다. 이런 건 기본이야. 진짜 중요한 건 장기 운영 안정성인데 한국 기술로는 무리일 거라고. 저는 그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충분히 살펴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슬며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정말 한국의 기술력은 유럽에 비해 뒤처져 있을까? 이 의문은 제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고 이후의 여정 동안 저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첫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자료를 검토하면서 저는 이 프로젝트의 규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전체 6개 노선 중 삼성물산은 3개 노선을 맡았고 특히 킹 압둘라 금융지구 KAFD역은 전체 프로젝트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의 일정에서 저는 한국 기술의 진면목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 여정의 끝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공학을 전공하고 독일의 유명 건설 회사에서 경력을 쌓았지요. 10년 전부터는 유튜브에서 건설 전문 콘텐츠를 제작하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세계 각국의 건축물과 교통 시스템을 직접 방문하고 분석하는 일이 제 직업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항상 유럽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특히 독일의 정밀함과 스위스의 효율성을 따라올 나라는 없다고 생각했지요. 이런 생각은 제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유럽의 오랜 공학 역사와 전통 속에서 자라며 저는 유럽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제법 기술력이 있지만 여전히 유럽을 모방하는 단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이 단지 가격 경쟁력 때문이라고 여겼지요. 기술의 근본적인 혁신은 항상 유럽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런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명백한 진실이라고 확신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가 국제 건설업계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 삼성물산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주요 역할을 맡았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지요. 과연 한국 기업들이 중동의 극한 환경에서 얼마나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지 저는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막이라는 특수한 환경은 지하철 건설에 수많은 도전 과제를 안겨줍니다. 극심한 온도 변화, 모래 폭풍, 수자원 부족 등 유럽과는 전혀 다른 조건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지 궁금했습니다. 이 여정을 떠나기 전 저는 시청자들에게 완전히 객관적인 시각으로 평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지요. 아마도 평범한 수준의 시스템일 것이고 어쩌면 몇 가지 문제점을 찾아내 제 채널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유럽 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리야드에 도착하기 전 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총 6개 노선, 176km의 길이, 85개 역사라는 규모는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이런 대규모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요. 특히 한국 기업들이 맡은 구간에 대해서는 더욱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려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담당한 구간은 주로 4호선, 5호선, 6호선이었고 이 중에서도 킹 압둘라 금융지구 KAFD역은 전체 프로젝트의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출발 전날 저는 유럽의 여러 건설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부분은 제 시각과 비슷했지요. 한국의 기술력은 아직 유럽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 전문가는 사막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할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극심한 일교차, 모래바람, 물 부족 등 수많은 도전 과제가 있다는 것이었지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이번 여정이 한국 기술의 한계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더욱 확신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이번 여정이 제 예상대로 흘러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한계를 발견하고 유럽 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여정이 될 것이라고요. 그러나 운명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제가 마주하게 될 현실은 제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완전히 뒤엎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리야드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취재 여행이 아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리야드 메트로 현장에 도착한 첫날, 저는 예상치 못한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건설 리뷰어 에리히 슈벤트너였습니다. 에리히는 건설업계에서 악명 높은 인물로 특히 아시아 기업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유명했지요.
그는 제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니엘,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반갑군. 당신도 이 한국 기술의 허점을 파헤치러 왔나요?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비아냥이 담겨 있었지만 당시에 저는 그런 태도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에리히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솔직히 당시에는 그의 의견에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에리히는 카메라 앞에서도 거침없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사우디는 돈만 많지. 한국 기술은 아직 유럽을 따라오려면 멀었어. 이곳은 화려한 쇼룸에 불과할 거야. 그의 말이 현장에 있던 사우디 엔지니어들의 귀에 들어갔는지 그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에리히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국 기술을 폄하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우디 엔지니어들은 에리히의 발언에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저는 그의 의견이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문가로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기로 했지요.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 현장에서 확인되는 기술력이니까요. 저는 에리히와 함께 메트로 현장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삼성물산이 시공한 구간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삼성물산이 시공한 구간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외관부터 예상과 달랐습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역사는 사막의 모래바람과 극심한 열기를 견딜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에리히는 곁에서 계속 비아냥거렸습니다. 디자인만 그럴싸하지 실제론 비효율 덩어리야. 서너 달 지나면 문제가 드러날 거야. 그는 아무런 근거 없이 한국 기술을 폄하하고 있었지만 당시에 저는 그의 말에 크게 반박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명확하게 동의하지도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은 판단하기 이른 시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역사 내부로 들어서면서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안내 시스템이 완벽하게 다국어로 지원되고 승객 동선이 놀랍도록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50도를 웃도는 외부 온도에도 불구하고 내부는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지요. 이건 분명 대단한 기술적 성취였습니다. 유럽의 지하철 시스템에서도 이런 극한 환경에서의 운영 경험은 찾아보기 힘들었으니까요. 에리히는 여전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진짜 기술력은 장기적 운영과 유지 보수에서 드러나는 법이지. 나는 장담하는데 1년 안에 이 시스템은 문제투성이가 될 거야. 그의 말에는 어떤 기술적 논리도 구체적인 근거도 없었습니다. 단지 한국 기술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만이 느껴졌지요. 저는 에리히의 의견을 일부 공감하면서도 점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이 시스템에는 더 많은 기술적 고려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특히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이 정도 수준의 정밀함을 구현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지요. 또한 예상보다 훨씬 원활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을 그저 단기적인 쇼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역사의 기술 통제실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사우디 엔지니어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중앙 통제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에너지 효율성이었습니다. 역사 전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양이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이런 에너지 효율성은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더욱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유럽의 많은 시스템들이 이런 환경에서는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분명 주목할 만한 성과였습니다. 첫날의 방문을 마치며 저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에리히의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보고 있는 시스템이 예상보다 훨씬 진보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진정한 기술적 혁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에 이른 시점이었습니다. 더 많은 구간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리야드 메트로의 다양한 노선을 탐방하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1호선부터 6호선까지 각 노선마다 독특한 특징과 기술적 해결책들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맡은 구간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정교함이 느껴졌습니다. 삼성물산이 맡은 4호선, 5호선, 6호선은 다른 노선들과 비교해도 완성도와 기술력 면에서 단연 돋보였습니다. 이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무인 지하철 시스템은 저에게 첫 번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물론 유럽에도 자동화된 지하철은 많지만 사막의 극한 환경에서 이 정도 정밀도를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모래 폭풍과 극심한 온도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운행되는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무인 지하철 시스템의 핵심은 센서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 제어 시스템이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모래 입자가 센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수 필터링 기술, 극심한 온도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제어 시스템 등은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었습니다. 에리히는 옆에서 계속 비아냥거렸습니다. 이거 다 외주 주고 만든 거야. 진짜 핵심 기술은 사우디 것도 아니고 한국 것도 아니야. 아마 독일이나 프랑스 기업의 기술을 그대로 가져다 쓴 거겠지. 그의 주장은 점점 더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시스템의 완성도와 혁신성은 단순한 모방이나 외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사우디 엔지니어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 기술은 한국에서 직접 개발한 것이라고요. 특히 사막 환경에 맞춘 특수 소재와 냉방 시스템은 유럽 기업들이 제안한 솔루션보다 훨씬 효율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우리가 처음 입찰을 시작했을 때 여러 유럽 기업들도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사막 환경에서의 안정성과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한국 기업들의 제안이 압도적으로 우수했습니다. 특히 삼성물산은 사막에서의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했고 이것이 최종 선정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제 기존 관점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국의 기술력이 유럽을 넘어섰을까? 아니면 이것은 단지 사우디의 막대한 자금력 덕분에 가능했던 일일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 있는 현실은 분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돈으로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기술적 노하우와 혁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승객 분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설계된 이 시스템은 남성과 여성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전체적인 운영 효율성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솔루션을 넘어 현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유럽 기업들이 종종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문화적 맥락의 이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었지만 한국 기업들은 현지 상황에 맞춘 유연한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또한 긴급 상황 대응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화재, 정전, 심지어 테러 상황까지 고려한 다중 안전장치는 제가 본 어떤 유럽 시스템보다도 철저했습니다. 특히 모든 시스템이 중앙 관제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제어되는 통합 시스템은 매우 인상적이었지요. 이 중앙 관제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잠재적 문제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유럽에서 본 어떤 시스템보다도 진보된 것이었습니다. 3일차 방문에서는 열차 차량 기지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모든 차량이 사막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특수 코팅 처리된 외부, 첨단 냉각 시스템, 에너지 효율적인 동력 장치까지 모든 것이 극한 환경을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고려는 단순한 기술적 역량을 넘어 해시태그 사장 계속 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적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사막의 모래가 철로와 차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수 설계였습니다. 기존 유럽 기술로는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한국 엔지니어들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 해결했던 것입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유지보수 시스템이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예측 유지보수 프로그램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유럽에서도 본 적 없는 첨단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유지보수 비용은 크게 절감되고 운영 효율성은 훨씬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사우디 엔지니어의 설명에 따르면 이 시스템 덕분에 예상 유지보수 비용이 초기 예측보다 30% 이상 절감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점점 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저의 편견이 하나둘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에리히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지 표면적인 과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그의 의견에 동의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기술적 성취는 단순한 모방이나 과시를 넘어서는 것이었으니까요. 넷째 날, 우리는 5호선을 따라 여러 역사를 방문했습니다. 각 역사마다 독특한 특성과 설계가 적용되어 있었고 모두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인공지능 기반의 승객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역사 내 승객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혼잡도에 따라 열차 운행 간격과 에스컬레이터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했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이 실제 상업 운행 중인 메트로에 적용된 것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였습니다. 이날의 방문을 마치며 저는 에리히에게 물었습니다. 직접 보고 있는 이 모든 혁신적인 기술들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기대 이상이지만 진짜 테스트는 장기 운영에서 나올 거야. 1년만 지나봐. 그때도 이렇게 완벽하게 작동한다면 인정해줄게. 그의 말에는 이제 예전과 같은 확신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도 자신의 편견이 흔들리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날 밤 호텔방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은 제가 한국 기술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 킹 압둘라 금융지구 KAFD 역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이곳이 어떤 모습일지 저는 점점 더 기대감과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안에서는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유럽 중심적인 제 시각이 조금씩 무너지고 세계를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드디어 우리는 리야드 메트로의 하이라이트, 킹 압둘라 금융지구 KAFD 역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삼성물산이 시공한 구간의 중심지로 사우디 왕실 직속 기관의 중심지이자 미래도시라 불리는 곳입니다. 역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지하철역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에서 온 듯한 건축물, 아니 하나의 예술작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어떤 교통시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기능성을 갖춘 공간이었습니다. KAFD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술작품이자 미래 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지하에서 솟아오르는 듯한 웅장한 디자인,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한 에코 프렌들리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사막의 열기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첨단 소재까지.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이 모든 미적 요소들이 기능성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연광을 활용한 설계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도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냈고 유기적인 동선 설계는 승객들의 이동을 놀랍도록 원활하게 했습니다. 에리히조차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평소의 태도로 돌아왔지요. 겉모습만 화려하다고 본질까지 뛰어날 리는 없어. 아마 운영하다 보면
곧 문제점이 드러날 거야. 그러나 이제 그의 말에는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는 듯한 어조였지요. 그때 우리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사우디 관리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유명한 건설 평론가들이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이 역은 우리 프로젝트의 자랑거리입니다. 이 관리자는 KAFD 역의 설계와 건설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역의 세부 시설들을 자세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는 솔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기술은 정말 한국에서 온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유럽 기업의 기술을 도입한 것인가요? 관리자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이 기술은 전적으로 한국에서 왔습니다. 우리에겐 불가능했을 프로젝트였죠. 삼성물산의 엔지니어들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냉방 시스템과 모래 차단 기술은 다른 어떤 회사도 제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지요. 한국 기술에 대한 제 모든 선입견이 하나둘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제 세계관이 완전히 재구성되는 듯한 경험이었습니다. KAFD역 내부를 더 자세히 둘러보면서 저는 더욱 놀라운 기술적 성취들을 발견했습니다. 지진에 대비한 면진 시스템, 자가 발전 시설, 심지어 공기 중 미세먼지를 필터링하는 첨단 환기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모든 시스템이 하나의 통합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한의 효율성을 발휘하도록 설계된 이 시스템은 제가 본 어떤 유럽 메트로 시스템보다도 진보된 것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에너지 효율성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시설이 소비하는 에너지는 비슷한 규모의 유럽 시설보다 40%가량 적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효율성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한국 기업의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우디와 같은 석유 부국에서도 이런 에너지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관리자는 우리에게 시스템 운영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시험 운행 동안 단 한 번의 중대한 기술적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유사한 규모의 신규 메트로 시스템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성과였습니다. 보통은 초기 몇 개월 동안 수많은 기술적 문제와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인데 이 시스템은 처음부터 거의 완벽하게 작동했던 것입니다. 에리히는 여전히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말했습니다. 이건 다 보여주기식 행사예요. 실제 운영 데이터를 봐야 진짜 평가가 가능하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확신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도 자신의 편견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역에서 거의 하루 종일을 보냈습니다. 모든 시스템, 모든 기술적 세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단순한 취재를 넘어 일종의 계시와도 같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세계의 기술적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유럽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진정한 글로벌 관점에서 기술을 바라보게 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에리히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당신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꾸었나요?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인정하기 어려워. 그의 말에는 더 이상 비아냥거림보다는 자신의 세계관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KAFD 역에서의 충격적인 경험 이후 저는 더 이상 제 편견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본 유럽역 중에도 이만한 역은 없었습니다. 설계와 시스템, 감성 모두에서 완벽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저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편견에서 벗어나 진실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매우 자유로운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에리히는 제 옆에서 여전히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껏해야 인테리어지 본질은 없다고요.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꾸민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의 말에는 그 어떤 설득력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편견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본 현실은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그때 마침 역내 안내 시스템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철저한 무인 자동 운행, 50도가 넘는 고온에서도 흔들림 없는 냉방 시스템, 긴급 상황 대응 매뉴얼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스템의 실시간 적응력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승객 증가나 기상 변화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최적의 환경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프로그래밍을 넘어 진정한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에너지 효율성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이 소비하는 에너지는 유럽의 유사한 시스템보다 20% 이상 적었습니다.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이런 에너지 효율성을 달성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철학적 접근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에는 사우디 현지 언론도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다투어 이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한 기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 도시의 미래를 안겨줬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적 성취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에리히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점점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편함이 역력했지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말했습니다. 이건 다 보여주기식 행사예요. 실제 운영 데이터를 봐야 진짜 평가가 가능하죠. 그의 말은 이제 누구에게도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자신도 더 이상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KAFD 역의 기술적 세부 사항들을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관심이 갔던 것은 환경 적응형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외부 환경 변화에 실시간으로 대응하여 역사 내부의 환경을 최적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막에 모래 폭풍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필터링 시스템이 강화되고 외부 온도가 극단적으로 상승하면 냉방 시스템이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런 지능형 시스템은 제가 유럽에서 본 어떤 시스템보다도 진보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인상적이었던 것은 재난 대응 시스템이었습니다. 화재, 지진, 테러 등 다양한 비상 상황에 대비한 다중 안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승객 대피 시스템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화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시간 내에 모든 승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우디 기술청의 고위 관계자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한 후 충격적인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기업들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기술적 평가와 비용 효율성 모두에서 한국 기업들의 제안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특히 삼성물산의 경우 독일 기업들의 제안보다 비용 대비 효율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 말은 에리히에게 직격탄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고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오만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지요. 한국 기술에 대한 저의 모든 편견이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진심 어린 존경심으로 한국 기술에 대해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채널의 시청자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저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한국 기술의 진정한 실력이 어떤 것인지를 말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평가를 넘어 저 자신의 세계관을 완전히 재정립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유럽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진정한 글로벌 관점에서 기술을 바라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에리히는 여전히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현장 인터뷰에서 한국 기술이 우수하다는 증거는 없지 않냐며 계속해서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곧 사우디 기술청 고위 관계자의 생방송 발언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편견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모습만 보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벌어진 이 상황은 그의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 관계자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은 100% 한국에서 왔으며 독일 기술보다 비용 대비 효율이 2.5배 높았습니다. 특히 사막 환경에서의 내구성과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한국 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는 통계 자료와 테스트 결과까지 공개하며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어떤 반박의 여지도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에리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그의 편견과 오만함이 완전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지만 이미 그의 평판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 시청자들조차 댓글을 통해 그의 편향된 시각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가 오랫동안 쌓아온 평론가로서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새로운 결심을 밝혔습니다. 제가 한국 기술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제 채널은 한국 기술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진정한 기술력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제 편견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넓은 시각에서 세계 기술을 평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과를 넘어 저의 전문가로서의 성장이자 진화였습니다. 저의 이 발언은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삼성물산의 현장 책임자는 제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말에는 자부심과 함께 겸손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뛰어난 기술력과 함께 겸손한 태도, 이것이 바로 한국 기술의 진정한 강점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저는 남은 일정 동안 리야드 메트로의 다양한 측면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적 솔루션들에 초점을 맞췄지요. 무인 운영 시스템, 에너지 효율화 기술, 극한 환경 대응 솔루션 등 모든 것이 놀라웠습니다. 각 기술에 담긴 한국 엔지니어들의 철학과 접근 방식을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평가를 넘어 한국의 기술 문화와 정신을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 모든 기술이 단순히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지 환경에 최적화한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제가 그동안 한국 기술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삼성물산의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와 인터뷰를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의 도전과 성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이었습니다. 50도가 넘는 기온, 모래 폭풍, 물 부족 등 수많은 도전 과제가 있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혁신적인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문제 해결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유럽식 해결책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신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노력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항상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기술을 추구하지요. 그의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기술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역량을 넘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해결하는 방식의 차별성이 한국 기술의 경쟁력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인터뷰를 통해 한국 기술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터뷰 마지막에 그에게 물었습니다. 유럽의 기술 전문가들이 종종 한국 기술을 과소평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평가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물입니다. 우리의 기술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개선하는지, 그것이 저희가 집중하는 부분입니다. 평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자신감과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기술력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태도였습니다. 리야드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한국 기술에 대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번 경험을 통해 어떻게 그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는지를요. 저는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하며 앞으로 더 객관적이고 열린 시각으로 세계의 기술을 평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방송은 제 채널 역사상 가장 많은 시청자를 기록했습니다. 댓글에는 수많은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저의 솔직한 태도를 높이 평가했고 한국 기술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이는 제게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유럽 중심적 비평가가 아닌 진정한 글로벌 관점에서 기술을 평가하는 전문가로 거듭나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술의 우수성은 단순히 역사나 전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정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런 혁신과 도전 정신의 대표적인 국가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 깨달음을 세계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는 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리야드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온 저는 제 채널 시청자들에게 특별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한국이 만든 지하철이라니 그게 가능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으로 직접 본 그 기적 같은 시스템은 제 모든 편견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미래를 짓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제 채널 역사상 가장 많은 조회수와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저의 솔직한 경험담에 공감했고 한국 기술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를 통해 발견한 한국 기술의 우수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삼성물산이 주도한 구간의 기술적 성취들은 세계 어느 나라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율성을 달성한 한국의 기술력은 진정 놀라웠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 기술의 강점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무인 운영 시스템, 에너지 효율화 기술, 환경 적응형 시스템, 재난 대응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한 것은 한국 기술의 인간 중심적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의 우수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종종 기술 자체에만 집중하는 유럽의 접근법과는 차별화된 점이었습니다. 리야드 메트로의 모든 시스템은 사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었고, 이것이 바로 한국 기술의 진정한 강점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제 채널 역사상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수많은 시청자들이 한국 기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댓글을 남겼지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저의 편견 극복 과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이는 제게 큰 보람을 느끼게 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유럽의 여러 건설 및 엔지니어링 기업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에 관심을 보였고, 제게 중개자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영향력이었습니다. 저의 경험담이 실질적인 국제 협력의 계기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유튜브 콘텐츠를 넘어 실질적인 기술 교류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한국의 초청으로 서울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더욱 놀라운 기술적 성취들을 목격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인천공항, 송도 스마트시티 등 모든 것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 방문은 리야드에서의 경험을 더욱 확고히 해주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한 우연이나 일회성 성취가 아니라 체계적인 혁신 시스템과 뛰어난 인재들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서울에서 저는 한국의 여러 기술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술의 발전 과정과 철학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끊임없는 자기 혁신 정신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현재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다음 단계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신이 바로 한국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채널을 통해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기술 강국은 오랜 역사나 전통이 아니라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정신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한국은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기술적 성취를 이룩한 국가, 그것이 제가 새롭게 발견한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리히가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는 리야드에서의 사건 이후 건설 평론가로서의 신뢰를 크게 잃었습니다. 최근에는 그가 한국 기업의 또 다른 프로젝트를 비판하려다가 완전히 망신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편견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법이지요.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급격히 감소했고, 많은 시청자들이 그의 편향된 시각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을 때 직면하게 되는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입니다. 유럽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만난 한국의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가는 미래, 저는 그 여정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을 것입니다. 저의 다음 계획은 한국의 다양한 기술 혁신 현장을 방문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부산의 해상풍력발전단지, 대전의 연구단지 등 한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술 혁신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한 편견 극복의 여정을 완성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전문가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우며 성장하는 사람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익숙함에 안주하고 낯선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그 두려움을 넘어설 때 시작됩니다. 리야드에서의 경험은 제게 그런 용기를 선물했고, 이제 저는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 철학에서 배운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정신, 그것이 바로 제가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입니다.